첫 번째로는 말년운을 55세부터로 보거든요. 관상 그 공부가 되게 고서적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조금 일찍 사망을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55세부터를 말년으로 하는데 요즘은 한 60세, 65세 정도를 말년운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말년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. 나의 건강, 그 다음에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성, 자녀운, 세 번째는 이제 재물운,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나보다 어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. 왜냐면 내가 이제 말년일 때쯤은 나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라든지 동료라든지 주변 내 또래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있을지 아니면 병들어 있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나와 동년배보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얼만큼 신뢰하고 믿고 또 섬겨주느냐, 이거에 따라서 나의 말년운이 달라지는 거거든요. 내가 초중년에 되게 열심히 살고 자식도 잘 키우고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취직시키고 결혼시켰지만 그 자식이 나를 나몰라라 하면 그건 좋은 말년이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또 같이 지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코 밑으로 말년운을 보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인중, 그 다음에 입술, 그 다음에 치아, 턱, 거기에 눈썹, 이렇게 5군데를 보거든요. 근데 이제 인중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보는 자리예요. 그래서 인중이 얼만큼 짙고 그 다음에 어떤 넓이를 갖고 있고 이 인중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, 이거를 가늠해서 이 사람이 말년에 어떤 병이 걸릴 수도 있겠다, 아니면 어떤 질환을 조심해야 되겠다, 이런 게 나오고요. 입술은 재물 창고기 때문에 금전운을 보는 자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치아는 누구나가 다 알지만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. 예를 들면 내가 건강하고 재물도 있고 가족도 다 있는데 치아가 또 건강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먹는 즐거움도 없고, 그리고 또 이제 치아의 개수, 그 다음에 치아의 크기, 치아의 색깔, 치아의 형태, 모양,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금전운이라든지 운이라든지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,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치아를 처음부터 잘못하고 난 건 아닌데 치아를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치아가 중간에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걸 빨리 채워놓지 않으면 치아 형태가 다 무너지거든요. 잇몸도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의 구조도 바뀌어요. 그리고 이제 치아가 빠져 있거나 또는 치아 사이가 떠 있는 경우, 이런 경우는 운이 다 빠져나가요. 돈도 다 빠져나가고, 그리고 이제 이렇게 덧니가 심하거나 뾰족한 치아들이 있어요. 그런 뾰족한 치아나 그 다음에 너무 들어가 있는 옥리 치아를 가지신 분들은 말하자면 인생의 질서가 잘 없어요. 그래서 계획은 거창한데 너무 거창한 계획 때문에 실천이 쉽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일을 벌리게만 하고 수습을 잘 못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관상, 어떤 사주, 어떤 이름을 쓰느냐가 그 사람의 성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성향이 내 운명을 만들거든요. 그래서 치아가 좀 고르지 못하거나 치아 모양이나 형태나 치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치아를 관리를 빨리 하라고 시키죠. 말년운이나 운을 받기 위해서. 그 다음에 이 하관, 턱이 이제 U자형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면서 U자형으로 너무 날렵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살집이 있어야지 좋거든요. 이제 이 턱은 내가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성, 자식, 내 아랫사람들과의 관계, 그 다음에 주변 환경, 이런 것들을 보는 자리거든요. 아까 이제 말년운에 눈썹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. 눈썹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썹이 막 듬성듬성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거는 내 주변에 사람, 인복이 빠져나가는 거거든요. 자, 내 주변에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인연이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고립되고 외로워지고, 그러면 일이 잘 될 턱이 없고 그 다음에 말년에 외롭다는 건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눈썹 끝이 이렇게 막 흐리고 눈썹 끝이 반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러면 일에 대한 성과, 마무리, 금전운, 가족관계, 돈이 지켜지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눈썹 같은 경우도 이제 유심히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말년에는 너무 마른 거는 좋지가 않죠. 이 관상은 모든 걸 자연화에 비유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적당한 살은 말하자면 이 지구상에 흙에 비유를 해요. 지구상에 모든 게 다 있는데 흙이 없으면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적당한 살은 이 흙에 해당하는데 이
적당한 살이 없고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했다 하시는 분들이잖아요. 너무 막 등가죽이 등에 붙고 막 이렇게 마르신 분들, 이런 분들은 아무리 부자였더라도 결국에는 그 돈을 사기를 당하든 아니면 뭐 누군가한테 뺏기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돈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상에서 양쪽 관골은 사회적인 활동운을 보는 자리거든요. 그래서 이 양쪽 관골이 계란 하나를 머금고 있는 것처럼 웃었을 때 앞으로 튀어나오고 계란 하나 머금은 듯이 그런 관골이 돼야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 관골이 이렇게 함몰돼 있거나 이쪽에 상처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분들도 초중년에 되게 일을 많이 하고 굉장히 이렇게 바쁜 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말년에 뭐가 좀 지켜지진 않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이 입 주변, 나이가 먹으면 이 입술 주변부터 늙어요. 그런데 입 옆가에 주름이, 세로 주름이 막 겹겹이 많이 가시는 분들 있거든요. 이런 경우도 이제 말년운이 조금 좋지 않게 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분명 젊었을 때하고는 다른 어떤 쨍함이나 그런 총기나 이런 게 당연히 없어지죠. 하지만 말년운, 운의 영향을 받을 만큼 얼굴이 바뀌어서는 안 되니까 점검이 좀 필요하죠. 가장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, 예를 들면 입술이 말려 들어가는 거는 금전운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. 입술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남성분들, 그리고 입술이 이제 너무 얇은 분들, 이런 분들은,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 용량의 살짝 필러 같은 걸 맞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돈 안 들이고 굳이 필러 맞지 말고 립스틱을 그리실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입술 선보다 조금만 도톰하게, 근데 그거를 어디 외출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그렇게 해서 입술을 항상 이렇게 그리거나 그러면 그래도 내 지갑에 그렇게 돈이 마르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이제 관상에서 오는 운이 있을 수 있고요. 사주에서 오는 운이 있을 수 있고요. 근데 내가 이제 아무리 관상이 좋고 좋은 사주를 갖고 있다 쳐도, 예를 들면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, 동료라든가 선후배라든가 또는 직장 상사라든가 처자식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어떤 내 주변 환경, 나하고 지금 인연이 되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 하나만 잘 만나도 인생이 필 수도 있지만 사람 하나만 잘못 만나도 인생이 또 꺾일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지뢰라고 표현을 해요. 악연을 우리가 살면서 가끔 만나게 되는 거, 그게 언제 어느 때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언제 밝게 될지 모르는 지뢰와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운이 오는 시기에 내가 이 정도에서 만족해야 되는데 사업도 하다가 더 뭔가 큰 제한이 오면 더 잘 되려고 그걸 손잡았다가 내가 이룬 것까지 다 뺏기는 경우도 있고, 친구나 동료나 또는 친척이나 부모님이 어렵다고 해서 도와줬다가 같이 거기에 뭐 엮이는 경우도 있고, 또는 뭐 내가 이제 일하느라 되게 바빠서 가족에게 돈을 다 맡겼다가 그게 이제 나한테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.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고 친구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, 친구로서 좋거나 부모 형제로서 좋거나 가족이었던 관계로서는 좋지만 그게 이제 돈 관계가 되거나 또는 어떤 사업 관계가 되거나 그랬을 때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,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저 사람들과 무엇을 함께 도모하는 게 맞는지 이런 거는 알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.